We don't 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like we used to.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드디어 이제 2021년도 대비 2020년 수능 대수능 대비 시험이 끝났습니다. 일단 1년 동안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시 한번 그 수고 많으셨고 고생했고 선생님도 좀 목이 약간 막혀요. 여러분 좀 고생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오늘 해설 강의와 그 다음에 또 경제 과목에 대한 좀 총평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또 따로 한번 경제 시험에 대한 수능 시험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 시간과 해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경제 이번 그 출제 경향 그리고 좀 특이점 이런 것들 좀 다뤄볼 시간인데요. 아무래도 이 경제 총평과 해설 강의는 현재 시험이 끝난 학생들이 아닌 대부분 거의 수강 안 하시겠죠. 대부분 내년 경제를 선택하거나 내신에서 그러니까 수능을 선택 안 해도 내신에서 경제를 선택했을 때 기말고사에서 출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준비 차원에서 좀 이 총평과 해설 강의를 듣는 분이 계실 텐데요. 자,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던 상관없습니다. 일단 수능이 이렇게 나왔고 이랬구나 라는 걸 좀 알아두시는 건 좋아요. 일단 먼저 시험에 대해서 총괄적인 평가를 하면요. 6월, 9월. 선생님 여러분 기억나세요? 선생님이 6월, 9월 평가원 때는 뭐라고 초반부에 그 출제 경향을 말했나? 작년 수능보다, 작년 9월보다, 작년 6월보다 올해 6월, 올해 9월은 평이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이번 수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올해 6월, 9월보다 어려웠고요. 작년 수능보다도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선생님이 볼 때 정답률이 50% 아래 문제가 최소 5문제까지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볼 때는 4문제에서 5문제. 보통 한 2문제 정도인데, 보통 2문제 정도, 3문제 정도인데, 이번에는 한두 문항 정도 늘어났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좀 시간에 대한 압박감이 컸을 겁니다. 특히 1번에서 9번, 10번까지는 무난하게 갔을 거예요. 하지만 11번부터 조금씩 이제 시간이 걸리면서 압박감이 크다 보니까 20번 문제는 아마 손도 못 댄 학생들이 많았을 거예요. 20번 문제. 왜냐면 특히 여러분이 최근에 20번 문항이 계속 킬러 문항으로 나오다 보니까 일단 20번 문항은 마지막에 푸는 연습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좀 20번 문항에서 좀 많이 당황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왜 그 절대적 점수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지금 시험이 끝난 이후에 다른 과목들과 좀 비교를 하면서 난이도를 보는데 1컷이 만점인 과목이 한 3과목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특정 과목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도 만점이 1컷인 과목이 한 3과목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난이도 조절 잘 못한 걸 수도 있죠. 그리고 1컷이 아마 경제 과목이 제일 낮을 거예요. 대부분 1컷 과목이 50점 나올 게 한 3과목, 그 다음에 경제는 1컷이 45점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시험이 끝나고 오늘 그 입시 기간마다 지금 발표하는 컷을 비교해 봤는데요. 1컷이 한 45점 나오고요. 45점 표점이 70점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과목 비교해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 있잖아요. 그런 과목 보면 1컷이 한 48, 47 나오고요. 표점은 만점이 한 67 정도 나올 겁니다. 만점이. 그렇죠? 근데 경제는 1컷이 45인데 표점은 70, 만점은 최대 76에서 77까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 시험을 최고의 컨디션으로 정말 실수 안 하고 잘 봐서 뭐 47점 만점 나온 친구들은 표점에서 엄청나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최소 5점에서 최대 10점까지도 표점 차이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컷은 40이고요. 표점이 66인데 다른 과목 1컷 표점과 거의 똑같습니다. 1컷 표점과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표점으로 볼 때는 2등급까지도 표점에선 절대 불리하지 않다. 그래서 절대적인 점수가 좀 예를 들어 다른 과목은 뭐 47, 근데 경제는 뭐 42, 그래도 절대 표점에선 불리한 과목이 올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3등급이 확 떨어집니다. 32까지 떨어지고요. 그래서 4등급까지 한번 적어봤어요. 4등급까지 한 22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볼 때 이번에
좀 그 킬러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20번 문항일 수도 있지만 그 외에 이런 문항입니다. 오답률을 보면요. 20번이 이거 여러분 아직 정확하게 산출된 건 아니고요. 추산치입니다. 20번이 65%, 17번이 60%, 12번이 57%, 7번이 55%. 오답률 50% 넘는 게 4문제나 있죠. 그 다음에 19번은 오답률이 47%.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아마 추후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20번 같은 게 마지막에 있고 3점짜리 문항이고요. 17번이 2점짜리 문항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볼 때는 요 두 문제, 물론 다른 한 친구들은 뭐 여기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17번, 20번을 틀린 친구들이 1컷 45에 딱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절대적인 점수만 보면 등급 점수가 높은 게 좋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100분율부터 뭐까지 다 표점까지 다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 점수보다는 이제 앞으로 나중에 성적이 나올 때 표점 보시면은 경제 과목이 아마 절대적인 점수는 항상 내가 모의고사 봤던 것보다 좀 떨어지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점은 절대 불리하지 않을 거고 오히려 표점에서 더 이득을 얻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결과를 좀 더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적인 점수만으로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요. 절대적인 점수만으로. 그래서 그 정도 당부 말씀드리고 특히 앞으로 지금 이제 경제를 선택하고 경제 선택 이후에 계속 공부할 학생들은 이런 문항들 원래 우리가 킬러 문항 하면 보통 한 문항 정도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 결과로 보면 한 2문항 이상이 나왔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회문화의 표분석 문제가 3문제 나온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 2문항에서 3문항까지 어쩔 때는 한 문항 정도 6구는 그랬거든요. 6구 평가원은. 근데 이번 수능은 최소 2문항에서 상대적으로 개인마다 3문항까지는 킬러 문항의 체감이 있었다. 그렇게 보고 그래서 일단은 실제로 수능 성적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적 점수만으로 자신을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표점이 나와봐야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지만 표점이 나오면 오히려 절대적 점수가 떨어져도 역전이 가능한 상황이, 변화가 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선생님 6급 그 총평에서는 뭐 어떻게 공부합시다라는 거 말했지만 이제 우리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따로 이 총평에서 뭐 앞으로 공부법 이런 거 설명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올해 정말 고생한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반드시 목표하는 대학 합격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서도 지금의 노력이 계속 반영돼서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선생님이 항상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수고하셨고요. 항상 응원합니다.